자, 이게 뭐 문장이 긴 것 같은데 메시지는 아주 간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옛날에 서문자, 복궁자 뭐 이렇게 나오죠. 동각 선생이 나오는데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걸 시켜보자고. 나에게. 그래서 자, 우리가 왜 괴로우냐? 괴로울 때 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서문자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회장이에요. 지위가 굉장히 높아. 또 뭐 장관급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돈도 많아요. 호화주택에다가 자세로 잘 호화주택에다가 또 뭐 럭셔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궁자는 가난해요. 월세방에 살아요.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식사량도 먹는 음식도 뭐 이렇게 좋은 거 못 먹고 가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복궁자가 이 서문자에게 이런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지위를 누리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서문자가 복궁자에게 한마디 하죠.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고. 당신 낯이 좀 두꺼운 사람 아니냐. 당신이 왜 나하고 같이 놀려고 그러냐. 당신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가 죽은 거예요. 이 복궁자가. 자기 삶은 초라한데 여기는 화려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맞짱을 뜨려 하니까 서문자가 꼭 누른 거죠. 어디서 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자식. 낯짝은 두꺼워가지고. 나하고 대비를 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딱 죽어가지고 이제 동각 선생을 찾아간 거예요. 동각 선생이 이제 해석을 새롭게 해준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풀이 죽어 얘기하니까 아니 서문자가 나를 쪼코를 줘가지고 죽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 하면서 서문자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서 중간에 내가 자꾸 이렇게 복궁자가 쪽팔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없애주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니 여보시오 서문자 당신이 뭔데 내 제자 이 복궁자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자가 얘기하기를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세상과 지방과 나이와 겉모양과 말과 행동 모두 나와 비슷한데 천하고 귀한 신분과 가난하고 부한 삶은 나와 다르다. 나는 그에게 말하길 나로서는 그렇게 된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했으나 살기 어려졌고 나는 일을 한 것이 뜻대로 잘 되었는데 이것은 덕이 두텁고 엷은 결과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나와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 가지고 두텁다. 이렇게 난 그들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각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두텁고 엷은 것은 뭐냐? 재능과 덕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말하고 두텁고 엷은 것은 그것과 다르다. 복궁자는 덕에 있어서는 두텁지만 운명에 있어서는 얇다. 그리고 당신이 뜻을 얻은 것은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복궁자가 살기가 어려진 것은 어리석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운명이 두텁다는 것을 스스로 뽐내고 복궁자는 덕이 두터운데도 부끄러워 있으니 모두가 본시부터 그렇게 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이 잘 된 거는 시대가 좋아서 하늘이 도왔고 그래서 된 건데 당신의 재능, 운명이 좀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걸 뽐내고 있으니 참 딱하다. 그런데 이 복궁자는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이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내 운명이다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살고 있었다. 이게 이제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서문자를 보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옷을 입는데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뭐 티 하나 입고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럭셔리한 옷차림에는 명품 거기다 다이아몬드 반지 이걸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걸 요즘에 뭐라죠? 트라우마 같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복궁자가 완전히 그냥 소문자 보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동각 선생이 깨준 거예요. 서문자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실제는 너 복궁자의 삶이 본질적으로는 더 아름다운 삶이다. 너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래도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리고 뽐내는 것도 없지 않았냐. 겸손하게 살지 않았냐. 너 삶이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지금 서문자는 조금 가지고 있고 재능이 좀 생겼고 운명이 있다 가지고 자꾸 뽐내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차별하고 공격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서문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 아니냐. 덕이 두텁기로는 너 복궁자 너가 훨씬 더 두텁다. 네가 더 나아. 덕을 말하면 이렇게 해서 길을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서문자가 좀 양심이 있고 좀 닦인 사람이에요. 제대로 얘기해주니까 서문자가 자기를 꺾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감히 다시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동각 선생이 제대로 일러주니까 서문자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아마 이 이유는 서문자가 더 이상 뽐내지 않고 아마 이 덕도 많이 베풀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이 나눠줬을 거예요. 이 선생님 보기엔 그래요. 네. 제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를 봐봐요. 자 자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산. 우리 그 경영 시간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여기 경영 전공한 친구 있나? 자산은 뭐예요? 자본 플러스? 부채. 부채. 부채요? 빚도 뭐예요? 자산이에요. 빚 아무나 안 줘요. 우리 여러분들 가서 은행 가서 나 1억만 꿔줘요 하면 꿔줍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최 선생님은 공부를 이제 오늘 잠깐 오셨어요. 한희서 선생님이에요. 근데 최 선생님이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1억만 빌려줘야 하면 빌려주죠? 네. 그렇죠.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을 단지 이런 회장, 그 다음에 돈, 명예, 차 이런 거 볼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확대를 해라. 바로 뭐죠?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지만은 심장교도서는 바로 마음 자산이에요. 마음 자산. 그래서 덕이라든지 이미 이해지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 이런 걸 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각 선생이 얘기했던 거는 복궁자가 너무 자기의 그 큰 자산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서문자에 비해서는 돈과 이런 자본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겸허한 마음, 그거는 최고의 자산이다. 이거야말로. 근데 너가 놓치고 있었다. 잠시 우리가 이렇게 눈, 귀, 감각에 의해서 흐려져서 내가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건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우리 복궁자가 어떻게 살았냐? 그의 짧고 거친 옷을 입고 입어도 여우나 단비 가두처럼 따스하게 느꼈고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쌀과 기장밥의 맛을 느꼈고 허름한 촉에 살아도 넓은 대궐 아래 사는 듯이 느껴졌고 자기의 나무 수레를 타도 무늬 있는 높은 장식을 한 수레를 타는 것처럼 여겨졌다. 평생토록 의기양양하게 지내면서 영광과 치욕이 저편에 있는지 내게 있는지 알지 못했다. 동각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말했다. 복궁자는 오랫동안 잠들고 있다가 한마디 말로 깨어났구나. 그토록 쉽게 깨어난단 말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 작은 자본 이걸 보고 나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나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겸손하다면 내가 이미 최고의 자산을 가진 게 아니냐. 이걸 우리가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무슨 뜻이냐면, 자, 봅시다. 남이 엄청난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 아니에요? 네, 자산이 몇 조? 10몇 조 되죠? 10몇 조. 보시면 1억도 지금 1억이 안 돼도 6천만 원도 좀 어려운데.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 1원이라도 우리가 그분 1원을 쓸 수 있어요? 그분 주머니에 1,000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든 1,000원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조 원과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누가 더 값진 거예요? 신평. 내 주머니에 1,000원. 그렇지. 골드야? 네. 집중해봐. 네.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10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아직 이제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이건 원장님, 원장님. 명심아. 네. 이건희 회장이 더 오래 살아? 명심이가 더 오래 살아? 제가 오늘 해냈죠. 그렇지. 그러면 명심아, 냉정하게 말해서 누구 자산이 더 많아? 네. 냉정하게 말해서 누구 자산이 더 많아? 어? 제가 그렇지?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 거야. 남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내가 초라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거는 탐내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해봐. 하지마.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없으면 이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수진아, 내가 없으면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그치? 근데 존재하지. 존재하는데 봐봐요. 존재해봤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바이야 철학적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바이가 없어져도 이 선생이 없어져도 이 세상은 존재하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없는데 존재하는 세상은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어, 그치? 자, 그럼 바이야 다시 한번 보자. 상관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그렇겠지? 성심은 어때? 그렇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용민아, 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예. 그럼 내 가치가 커, 작어? 커요.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아, 네? 우리 성실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겸손하기까지. 자, 이렇게 겸손한 거야.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내가 최고예요. 알았지, 성실아? 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거 따위에 이거 내 비교해가지고 내가 기가 죽을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난나야, 알겠느냐? 잘 새겨 들어? 알았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는데 왜 내가 남에게 이끌리고 남에게 얽매이고 사냐 이거죠. 신평아, 가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그렇지? 불려야, 네. 너가 최고야. 아니에요. 그치? 자, 근데 너가 최고는 아닌 다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많고, 네. 우리 골드가 저번에 한자 급수시험 특급까지 합격을 운 좋게 붙었어요. 겸허해. 우리 신성개발인들은 이렇게 겸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본질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은 이 세상은 말짱 뭐예요? 말짱? 말짱 도둑모. 도둑모 황이다. 이거예요. 말짱. 말짱황. 선생님 별명이 뭐예요? 말짱황이에요? 황씨잖아요. 말짱? 황. 황. 내가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그러니까 골대야. 네. 잘 생각해봐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래. 그거를 육체에서는 안 돼.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나는 나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숨쉬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쭉 펴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허심아 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고 해야죠. 되는 거야. 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치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귀한 거라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귀한 걸 알고 나서 내가 그런 귀한 사람이니까 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데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남 비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이야 그래 안 그래? 맞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성경의 말씀에는 내떡설기하고 비방하기가 대별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의 본질에는 비방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게으름과 타성 속에 젖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심아, 이거를 너가 조심히 잘 들어야 돼. 우리 허심이가 이제 다 좋은데 내가 그리고 비록 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역행을 해서 내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나를 비하해야 될까요? 허심아, 비하해야 돼? 미안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더 귀하기 때문에요.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깨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살다가 보면은 빚도 지고 실수를 해서 외톨이가 되고 또 마음병도 앓고 뜻대로 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기도 하고 그걸 인해서 남에게 오해도 사고 응? 그러면 이래가지고 내가 내 삶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비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주잖아요. 내가 우주.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는데 그럼 나를 왜 공격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공격해서는 답이 안 나와. 답이 해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려워져 있냐. 내 삶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디예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간다고. 엉뚱한 데. 극단 증상투를 통해서.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응? 동학 선생이 복공자에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복공자 그다음부터는 거칠고 가난하게 살아도 보면서 느끼기에 너무나 부유해. 내가 라면 한 끼 먹는데 막 진두성찬해. 내가 월세방에 자더라도 눕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얻는다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아요. 아무리 명예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결국엔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성실종이죠. 우리가 여기 신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본성 회복. 내 가치를 내가 알아차려.
이걸 놓치게 되니까 자꾸 내가 역행할 때, 거꾸로 갈 때, 깨질 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부정한다. 그렇죠. 존재 부정. 존재 부정. 내 존재, 내 귀한 이 존재를 내가 부정하니까, 내가 하찮게 여기니까, 그런 나의 존재를 누가 과연 인정하게 주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 그렇죠? 바이야. 그렇지? 심판이 맞지? 네. 내 존재를 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내 돛설기가 되고 나 비방하시면 없어서요. 보시마. 순서를 그렇게 잡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돼. 근데 내가 자꾸 게으른 걸 없애려고 자꾸 느릿해진 걸 고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꾸로 가야 돼. 내 가치. 내가 가진 내 인생의 가치는 우주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거를 먼저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생활순행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훼손시켰으니까, 내가 나를 우습게 하니까 남도 나를 우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